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주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대표단은 청주 도심통과 노선 반영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화재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제때 나오지 않았고 비상벨조차 울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갯돈 17억여 원을 가로챈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9개의 개를 동시에 운영하며 갯돈을 돌려막기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경찰이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양심 운전자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신호와 정지선을 잘 지킨 운전자들에게 10kg의 쌀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권 철도 교통의 미래를 좌우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청주 도심으로 노선을 끌어오려고 발족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찾아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쟁취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청주 도심통과를 포함한 다양한 수정안을 여당에 제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긴급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표단은 청주도심 통과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 발전도 실현하고 국민과의 약속도 이행하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표단은 집회 후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민주당 정책위 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결국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같은 시각 청와대 앞에서는 청주 도심 노선 반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비대위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개해온 1인 릴레이 시위를 이번 주부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 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이 광역철도망 청주 도심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힘을 보태고 싶어서. 청주 도심 통과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시민 비대위는 정부 발표일이 정해지면 하루 전 2차 촛불 집회를 여는 등 마지막까지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정부의 권역 공공재활병원의 공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응모의 열쇠를 진 충청북도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충북은 원서조차 못 낸 셈이 됐는데요. 이번엔 기회를 놓쳤지만 다음번엔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보건복지부의 권역 공공재활병원 공모에 불참하면서 충북대병원은 응모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당초부터 충청북도는 이 공모 사업의 필요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데다 재활 관련 병원의 병상은 모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모 기간이 끝나자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비 지원과 응모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짓는 방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송에 짓는다면 청주시도 같이 예산을 부담해야 하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재활병원이 공론화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지 않겠냐는 기대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방문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한테 건강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그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활들이 꾸려나갈 수 있게 그런 사업들입니다. 충북대병원은 과거 감염병 병원 응모무산 사례와 달리 이번만큼은 지역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북도의 입장선에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몇 년 후에 정부가 권역재활센터의 재공모에 나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 토요일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탄가스가 폭발한 데다 입주민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화재 비상벨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아파트 내부가 전소됐고 각종 잔해가 화단까지 날아올 정도였습니다. 불이 빨간 불이 2번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은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은 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에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 다 연세 나이 한 80 다 넘었지. 그런데 당시 화재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제때 나오지 않았고 비상벨조차 울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아파트 5층에 사는 허성범 씨는 당시 집안에 있었지만 화재가 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연히 복도에 나왔다가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의 다급한 외침 소리를 듣고 화재 비상벨을 눌렀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소방벨이 안 울렸다는 거예요. 제가 뛰어다니면서 양쪽 라인에 2개가 있잖아요. 대피하면서 불났다고 나오시라고 하시면서 눌렀거든요, 분명. 5층에 분명히 흔적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파손이 됐던 거를.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안 울렸어요. 저희 퍼하는 소리 듣고 뭐지 이러고 내려봤는데 어떤 분이 길 건너서 불났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안내방송도 했고 10층에 있는 비상벨은 울렸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 아파트의 소방시설 안전점검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갯돈 17억여 원을 가로챈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개주는 9개의 개를 동시에 운영하며 갯돈을 돌려막기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만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70대 여성 A씨는 청주 오송읍 일대에서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30여 년간 낙찰개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부터 자신이 운영해오던 개모임의 갯돈이 제대로 거치지 않게 되자 A씨는 또 다른 개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찰개는 개주가 첫 갯돈을 타가는 만큼 그 돈으로 기존 개모임의 부족한 자금을 메우려 한 겁니다. 이처럼 A씨가 조직한 개모임은 4년 사이 9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A씨의 돌려막기는 한계를 드러내며 개원 40명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는데 그 금액은 1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주한 A씨는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인 A씨에게 현실적으로 피해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갯돈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개원들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축사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가축 분뇨와 냄새로 인해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축사들이 마을과 먼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가 청주시 의회에 3번째로 올라왔는데 의견이 정확히 둘로 갈려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가축 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한마디로 마을 밖으로 축사를 빼내자는 겁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가가 적은 3km 이내의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가축 사육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 이전을 허용하고 축사주에게는 130%까지 축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월 첫 발의 때 부결, 지난달에는 자진 처리된 뒤 3번째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는 이번에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축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축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축사 허가구역의
축사가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반대 의원들은 이전 지역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례 전에 축사주의 자구 누력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권과 주거권, 사업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집행부조차 축산과 환경 부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서 의회에다 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의회에 자꾸 조례를 올렸다 철회했다 올렸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서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표결 끝에 축산 조례는 상임위 의원 4대4 동수로 다시 부결됐습니다. 축산조례 개정안은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원 전원 표결에 붙여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정지선을 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선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히 일어나죠. 충북경찰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양심 운전자를 찾아 깜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청주시 정봉동의 도로. 정지선 위반은 기본이고 빨간불을 무시한 채 내달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까지 서슴질 않습니다. 오후 2시부터 15분을 기다린 끝에 발견한 양심 운전자. 차량 30여 대가 통과한 뒤 마침내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차량이 나타난 겁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소정의 선물로 양심상 선물해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인 신호를 지켜서 이렇게 선물을 받게 돼갖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신호와 정지선을 잘 지킨 다른 양심 운전자들에게도 10kg의 쌀이 선물로 전해졌습니다. 제도도 좋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요거는 신호나 뭐 이렇게 교통 위반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니까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충북경찰이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양심 운전자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평소에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깜짝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더 꼭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심껏 법규를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이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청주권 9개 장소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잘 지키기 어려운 곳에다가 일부러 장소 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나마 많이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들과 함께 이런 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즐겁고 1990년대 방영된 화제 TV 프로그램을 본뜬 양심 운전자 찾기. 이벤트를 통해 충북경찰이 강조하려는 건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어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충북에서는 오늘도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청주 6명, 충주 2명입니다. 청주에서는 괴산 물놀이 관련 확진자의 20대 지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원구의 20대 외국인 2명도 인천 확진자를 고리로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충주에서는 지역 내 한 식당을 매개로 70대와 80대 2명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가 2학기에 지방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1, 2학년 전면 대면 수업에 들어갑니다. 청주대는 축제와 동아리 활동 등 대학생활 대부분을 경험하지 못한 1, 2학년 학생들부터 전면 대면 수업에 들어가고 백신 접종 상황을 지켜보며 3, 4학년 학생도 대면 수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대 측은 이를 위해 강의실 분반과 야간 휴일 수업제 등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속 PCR 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라면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소방간부 A씨가 올해 상반기 충북소방본부의 특정계급 승진심사위원장으로 배정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도내 한 소방서 서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준 라면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인사규정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북 스쿨 미투 지지 모임은 서울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과정에서 스쿨 미투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청주지법 판사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가 가명을 사용했는데 검사가 재판 도중 피해자의 성을 노출했고 판사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공개 지목해 얼굴이 드러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측이 자진 철거를 제안함에 따라 충주시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행정 대집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측이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겠다는 자진 철거 계획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우선 24일로 예정된 행정 대집행을 연기하고 릴레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충주시는 자진 철거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 등을 살펴본 뒤 행정 대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충북 지역에서는 361건의 창고 화재가 발생해 15명이 다치고 130여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물류센터 등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특별 화재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